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카이 피플이 제공하는 지식 터는 방송 알고나 삽시다. 10월 14일차 방송입니다. 오늘은 1962년 카리브해의 섬나라 쿠바로 여러분과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뒤에 1962년 쿠바 미소 분쟁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오늘은 3차 대전이 일어날 뻔한 날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962년 10월 14일 카리브해를 정찰하던 그 미국의 첩보기에서 하나의 사진이 촬영이 됩니다. 근데 그 촬영된 사진 안에는 쿠바에서 건설 중이던 당시 소련, 그러니까 지금의 러시아, 소련의 미사일 기지와 그 부품을 운반하던 선박이 촬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미국과 소련이 본격적으로 대립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미국 정부는 이 사진을 근거로 해서 소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쿠바의 미사일 기지가 완공이 되면 이를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겠다. 3차 대전도 불사하겠다 라면서 강경 대응을 합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직접 이 내용이 소련에 전달이 됩니다. 그럼 왜 쿠바에서 미국과 소련이 이렇게 맞붙었을까?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에 쿠바는 그 민중혁명을 통해서 정권이 바뀐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민중혁명 전에는 바티스타 정권이라고 해서 미국의 앞잡이 정권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친미 매판 정권이 있었는데 이를 민중혁명을 통해서 무너뜨리고 우리가 잘 아는 체게바라, 카스트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때 혁명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카스트로 정권이 들어섰는데 이 카스트로 정권이 사회주의를 표방합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 앞마당에 공산국가가 건설이 되는 겁니다. 큰 위협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안 되겠다. 이게 더 크기 전에 쿠바를 손을 봐야겠다. 그래서 쿠바 침공을 1961년, 그러니까 요 미사일 사태가 발생하기 1년 전에 쿠바를 침공합니다. 근데 전면전을 펼칠 경우 당시 카스트로 정권의 후원 역할을 하던 소련과의 충돌을 염려한 나머지 게릴라전을 펼칩니다. 그래서 미군이 쳐들어가는 게 아니고 당시 미국 내에 망명해 있던 쿠바인들을 군사훈련을 시킵니다. 이 사람들은 미국으로 61년 그 당시에 망명을 했다는 것은 친미 바티스타 정권이 있을 때 그 앞잡이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군사훈련을 시켜서 그 피그만이라는 곳을 통해서 침공을 개시하는데 개박살이 납니다. 오히려 이 침공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쿠바와 소련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해주는 역효과를 낳기도 하는 거죠. 당시 미국과 소련은 어마어마한 군비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은 터키나 중동 지역에 그 소련을 타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 기지를 건설해 놓고 있었습니다. 또한 소련은 미국 본토에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 기지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선택된 곳이 바로 쿠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3차 대전이 발발할 위기에 봉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미사일 기지, 쿠바 미사일 기지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어땠느냐? 당시 케네디 대통령이 초지일관 강경 반응을 합니다. 항공모함을 포함해서 약 군함 100척을 카리브해에 출격을 시킵니다. 그래서 쿠바의 해안을 완전히 봉쇄해버리죠. 그러자 쿠바는 소련에게 지원 요청을 합니다. 미국의 전면적인 공격이 있을 경우 소련이 미국 본토를 향해서 핵미사일을 날려주십시오 라고 SOS를 치기도 하는 거죠. 이런 3차 대전 발발 위기에서 먼저 화해 제스처를 쓴 것은 소련입니다. 당시 소련은 후르시초프가 서기장으로 있었는데 미국의 케네디와 소련의 후르시초프 간에 긴박한 전화회담이 연일 이어집니다. 그리고 특사가 파견이 되기도 하죠. 결과적으로 이 협상은
타결이 됩니다. 약 8일 후인가 한 일주일 정도 후에 타결이 되는데 타결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은 터키 및 중동 내에 있는 그 미사일 기지를 포기한다. 그리고 쿠바를 전면적으로 직접 침공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 약속에 부응하는 소련은 당시 쿠바에서 건설 중이던 핵미사일 기지 건설을 중단하고 철수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이 위기가 봉합이 됩니다. 이 사건은 2차 대전 이후에 그 냉전 시대가 최고조기에 이르렀을 때 이 초강대국들 간의 충돌로서 3차 대전의 예고편이다 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던 그런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현재 이후에 어떻든 간에 핵무기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것만은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핵전쟁이라는 것은 인류 공멸의 길입니다. 이 인류 공멸의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특히 이런 살상 무기를 앞에 놓고 동족끼리 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슬픈 일입니다. 이런 슬픈 일은 절대로 과장돼서도 안 되고, 또한 정치공학적인 접근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자꾸 야당과 진보 진영을 향해서 이런 북핵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라고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저들이 먼저 이 문제를 놓고 위협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그런 어떤 작전상의 매개, 이런 것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런 거에 있죠. 방귀를 먼저 낀 놈이 성을 내면서 누구야? 누가 낀 거야? 아씨 냄새! 막 소리를 지르면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큰 소리 치고 먼저 승리하는 놈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두리번 먼저 쳐다보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국론 분열을 운운하면서 먼저 핏대를 세우고 있는 이 사람들부터 먼저 째려보는, 주변을 째려보지 말고 먼저 승내고 핏대 세우는 사람부터 째려보는 그런 냉철한 민주 시민의식이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스카이피플이 제공하는 지식과 역사 터는 방송 알고나 삽시다. 오늘 10월 14일차에는 1962년 쿠바에서 있었던 미국과 소련의 분쟁, 쿠바 미사일 위기 사태를 얘기하면서 작금의 우리의 핵 위기, 북핵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에 관해서도 간단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다 보니까 겁나 짧네 오늘. 응? 많이 써놨는데 좀 짧게 됐습니다. 방송은 이어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곧 이어서는 10월 17일자 방송을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박정희의 유신체제에 관해서 여러분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사 스토리텔러 문용기였습니다.